몇 번을 갈까요? 출발이 조금씩 됐는데, 여기서 걸림돌이다. 그 다음 뭐냐.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먼저 갈게. 35번? 35번 갈게. 대부분 로켓 쏘아 올리는 거는 대부분 좀 쉬운 형태로 나오는데, C까지 나오는 세 번째 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세 번째 줄까지는 모든 문제지에 나와 있는 거랑 뭐 별반 차이는 없는 거고 높이를 의미하는 거다. 자, 그림상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면이 있을 거고 로켓을 쏘아 올렸다가 떨어지겠네.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그런데 얘가 40m 이상, 그럼 딱 40m가 되는 걸 볼게. 40m 이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머무는 게 5초 이상 6초 이하로 머문다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처음에 일단은 40m가 되는 식을 먼저 적을게. 높이에 관련된 t에 관한 식 있지? 마이너스 5t 제곱 내림차순으로 플러스 5at, 그 다음에 얘가 40이 되는 거. 그때 어떤 두근을 시간을 정할 건데 약분을 시키고 하자. 마이너스 5로 나누면 t제곱 마이너스 at, 그 다음에 플러스 8은 0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여기서 t 값이 알파, 베타 이렇게 두근으로 일단 잡아 볼게. 자, 여기까지 일단 적으시고, 요거는 충분히 시험에 나올 만해.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초래, 여기가 7초에 왔대. 로켓을 3초 만에 이만큼 오고 쭉 갔다가 7초에 딱 40m가 됐대. 그러면 40m 이상은 몇 초 동안 머문 겁니까? 시우 몇 초야? 4초야? 와, 저 고개 돌리는 것 봐라. 저 지승호 몇 초야? 5초와 4초로 가야 되는데, 편가르기에서 우리 남는 걸 하자. 잘 생각해. 5초, 4초 둘 중에 하나에 답이 있다. 손 들 거야. 아니, 5초, 4초 둘 중에 답이 있다니까. 3초에 여기 딱 왔어. 그 다음에 7초에 딱 40m가 됐어. 그러면 요거보다 위쪽 편에서는 몇 초 동안 머물러 있었던 거냐? 이걸 묻는 거잖아. 형서가, 너가 답을 얘기해줘. 4초잖아. 3초에 딱 왔대. 그러면 4초, 5초, 6초, 7초 그냥 빼기만 하면 돼. 정수의 개수 구하는 거하고 달라. 3에서부터 7까지 몇 개냐 이거하고 다른 거라고. 이해되겠니? 초는 그냥 빼기만 하면 돼. 자,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가 이제 정한 거야. 여기서 알파 초래. 근데 얘가 이런 대소관계를 가진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여기서 베타 초래. 그러면 머물러 있게 하는 시간은 몇 초라고 얘기할 수 있니? 베타 마이너스 알파 초잖아. 이해됐니? 아까 7 마이너스 3에서 4초.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머물러 있게 하는 시간인데 그게 5 이상이고 6 이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조금 까다로워. 딴 데하고 좀 달라.
시우야, 요거 뭐니? 두근의 차공식? 자, 요거 기억하시고, 근데 여기 크다라고 가정했으니까 그냥 바로 요걸 써도 상관없다. 그럼 절대값 a분의 1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쓸 때 5 이상 6이야. 됐죠? 그러면 양변 제곱하면은 25 36 그러면 a제곱이 57보다 크고 그 다음에 68보다 작다. 맞나? 그럼 몇 집어넣어야 되니? 정수 A 값은 8. 이렇게 해서 4번 되겠죠? 잘 기억하시고 하품하지 마시고 이놈의 새끼야. 됐습니까? 저번에 오답 하더니 똑같이 나왔지. 스매싱 있는 거, 그지? 오답의 결과네. 됐니? 아, 이 보관 창고는 진짜 올드한 문제인데, 엄청 오래된 문제인데, 이거. 아직도 있구나. 지울게. 자, 다음 또 다른 페이지에서, 뒷페이지에서 번호를 불러도 되고, 아까 전에 그 별표 친 거, 디귿은 해석을 바로 지금 해줄 수 있고, 근데 나 별표 친 두 문제는 조금,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면 출발은 잡아줄게.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생각하는 걸로. 일단 자기가 부르고 싶은 번호 불러봐라. 37번. 자, 다시 좀 잘 기억합시다. 자, 가 때문에 조금 애매하다. 자, 그래서 나는 가에서 좌변을 fx로 만들고 이렇게 영이하로 만들고 싶네. 그러면 x에다가 즉 요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은 fx가 되니? 저번에 시우 네가 이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x에 뭐 집어넣으면 괄호 안이 그냥 x밖에 안 남니? 1-4x. 그래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집어넣으면은 얘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요 자리에도 그걸 딱 집어넣게. 그러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x 플러스 1 9 넘기면 마이너스 8 2 넘기면 8 나누면 마이너스 2 요렇게 딱 만들어지네. 그러면 fx 0 이하의 해가 요렇게 되겠다 라고 만들어진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은 부등호 방향이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아직 모르니까 fx를 a라고 놓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넣자. 이제 요 식을 어디다가 집어넣는 거냐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집어넣고 정리를 하는 거야. ax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3분의 13 이 0 이상 됐죠? 자, 근데 얘가 붙어있는 말이 뭐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을 하시오 라고 했으니 그러면 얘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지. 0 이상인 부분에서만 그래프가 존재하려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 두 개의 그래프밖에 될 수 없다. 자, 그러면 2차항의 개수 a 값은
A 값은 0보다 크고 이고 그 다음에 판별식이지? 4분의 D 얘는 0 이하여야 되겠죠? 그래서 B'의 제곱 하니까 1 마이너스 AC 하니까 플러스 4A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3A 얘가 0 이하다 이렇게 딱 나오겠네. 그럼 3 곱해서 정리합시다. 12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 A부터 먼저 해야 되지? 마이너스 13A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4A 3A 이렇게 하면 되나?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이네. 3분의 1보다 이상이고, 그 다음에 4분의 3 이하다. 그러면 최대 최소, 여기 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답이 나오겠네? 요 스매싱에 그대로 있었던 문제야. 똑같은 문제. 스매싱에도 모의고사 문제가 꽤 많이 들어있네. 스매싱 레벨 3 다 끝났나? 모르겠어. 1권은 다 끝났겠지? 여러 가지 방정식? 우리 책 가져서 좀 확인을 좀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아까 전에 내가 보낸 A1, A2 숙제 중에 A1만 하시고 그 스매싱 1권에 여러 가지 방정식이 들어있거든? 그래서 1권 뭐 집에 있는지 오래됐을 수도 있고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 잘 챙겨서 가져오시고 2권도 빈 문제들이 좀 있잖아. 레벨 3 그런 거를 월요일까지 숙제를 할게. 순열과 조합은 A1 하나만 하자. 하나만. 2개 하지 마시고 A2는 테스트 와서 테스트 보고 그러면 그 단톡에 있는 걸로 하면 안 돼. 단톡 보내놨는데 바꿔야 되겠다. 다음 번호? 38? 어우. 자, 필요한 말은 이건 것 같아. 다른 것들은 안 되고, 중요한 말들 없고, 50, 40, 30, 보관창고 A와 C 사이에 공장과 공장의 X킬로미터. 자, 요걸 생각해야 돼. 우리가 A, C 사이에 보관창고를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A, B, C 공장이 있을 거야. 그 공장과 보관창고 사이의 거리가 X면 운송비는 제곱만큼 들어간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판단해 볼게. A와 C 사이에 보관창고가 있네. 맞죠? 그러면 하나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죠. A 지점에서 최대 몇 킬로 떨어지냐까지 기울 수 있냐. 그러면 우리는 여기의 길이를 X라고 하자. 그러면 이 보관창고에서 C까지 거리는 30-X. 그 다음에 보관창고에서 B까지 거리는 X 플러스 20. 이렇게 해서 거리가 다 정해진 거야.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비용을 주황색으로 할게. 비용은 당연히 30-x의 제곱, 거리의 제곱. 여기는 x의 제곱. 여기는 x 플러스 20의 제곱만큼 비용이 들어간다, 운송비가.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거 A, B, C 운송비용, 총 운송비용을 우리는 정해야 돼. 자, A는 운송비용이 정해져 있는데 A는 100개래.
한 개당 그만큼 비용이 있으니까 100개니까 100하고 운송 비용 요거죠. x제곱. 아이고. x제곱 플러스 b는 200개래. 그럼 200하고 운송 비용 b는 x 플러스 20의 최고. c는 300개래. 그럼 300하고 c는 30-x의 최고. 얘가 어떻게 된다고? 39만 원이죠? 이렇게 해버리면 쉽게 해결이 될 겁니다. x에 관한 2차식 금방 나올 거야. 식 정리해서 푸는 건 나중에 하자. 식만 일단 적어 놓으시고. 금방 풀려. 공 2개씩 다 빼버리고 출발해버리면 금방 돼. 다 짝수해서 또 2로 나누고 하면 금방 해결될 거야. 식 세우는 게 어려워. 운송비용을 거리의 제곱을 운송비용으로 가져간다. 그 말 한마디 요것만 꼭 기억하면 돼. 하나 더 하고 쉬자. 뭐 할까? 너희들이 제일 하기 싫어할 것 같은 146번 가볼게.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되었습니까? 자, 간단하게 해결을 해주도록 할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얘기해 줘야 됩니다. 146번 갈게. 자, 1등급 대비인데 최고래. 근데 최고는 아닌 것 같아. 29번이었으니까 30번은 아니니까. 자, 해석을 하나 가볼 텐데, 도나 여기서 눈에 띄는 거 하나씩 얘기해 볼래? 하나만 얘기해 봐. 이 문제를 딱 읽었다. 저걸 어떻게 해석하지? 라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중요한 말이나. 응? 모르겠어? 생각이 없어? 아니, 뭐 때문에 이 문제를 출발하기 싫은 거야. 그걸 먼저 판단해야 돼, 항상 우리는. 얘 때문에 골치 아프네? 준영아? 뭐가 있을까? 문제는 굉장히 4줄밖에 안 돼. 뭐 때문에 걸림돌이 되니? 10개? 10개가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니잖아. 식에서 걸림돌이 되는 거 뭐야? 절대값 때문에. fx식, 저희가 뭐, 식을 다 집어넣어야 되냐? 절대로 저렇게 돼 있을 때 식에다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저걸 집어넣어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 두 군데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뭘 했어야 되니?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 이상이면 그대로 풀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부호 반대로 풀린다. 요 두 가지였죠? 자, 그럼 이거야. 앞으로 너희가 그 미적분 원이나 이런 거 배울 때도 마찬가지일 건데, 식에 fx, gx, hx에 뭔가 절대값 씌워져 있다? 그러면 대입하지 마시고 여기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만약에 fx가 0 이상이면 요 식은 그대로 풀려야 돼. 그래서 3분의 fx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fx.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 fx가 될 것이다.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부호 반대로 풀려야 되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분의 4 fx가 될 것이다. 그래서 fx가 두 군데 있는 것을 하나로 줄여주는 작업이 1차 작업입니다. 천천히 필기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가볼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야. 이제 거의 끝났어. 그림에서 거의 대부분 해결되고 식을 적을 게 없어.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1차적인 작업 갈게. 자, 요 숫자는 나중에 생각할 거야. 요 숫자 나중에 생각할 거야. 요 나중에. 자, 위에도 마이너스 fx, 아래도 마이너스 fx가 있지? 그럼 fx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했다는 것은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돼버리겠네. 얘가 마이너스 fx야. 양수는 음수로, 음수는 양수로 이렇게 올려버리는 거. 아, 요거 표시 안 했구나. 내가 어디지? 마이너스 4 2 요거는 되겠네. 자, 우리는 일단 요 좌변의 그래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좌변의 그래프. 자, 이제 갈게. 이제 마이너스 fx를 그렸는데 얘는 fx가 0 이상인 얘는 이쪽 부분 가장자리 부분은 3분의 2가 곱해진 거야. 그럼 3분의 2가 곱했다는 그 이 높이보다 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 얘 그린 거야. 단계를 한 단계씩 밟아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4래. 얘가 마이너스 fx인데 여기다가 3분의 4, 1보다 더 큰 값을 곱하면 값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더 커져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얘가 최종적으로 그린 이 두 가지 그래프다. 주황색. 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주황색이 여기 주황색 얘 그려진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얘를 보라색 얘를 그릴 거야. y는 직선이야. 그런데 m 값은 지금 양수라고 돼 있어. 그럼 기울기가 양수 플러스인 값이다. 오른쪽 위를 가는 직선. 자, 그런데 저 직선의 특징은 뭐냐면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y 값이 0 되죠? 2,0을 항상 지나는 직선인 거야. 이해되겠니? 그래서 요 점은 무조건 지나야 돼.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인 거. 대충 그려놔 일단. 요런 문제는 시험을 꽤 나왔어. 요것만 하고 쉴 테니까 조금만 집중하자. 자, 그럼 생각해봐. 주황색이 보라색보다 이상인 거. 그럼 결국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요 교점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x값, 정수의 개수가 10개가 되도록 하시오. 이렇게 되네. 그러면 어떤 숫자, 어떤 정수에서부터 2까지가 10개니? 일단. 그렇지.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7이면,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7 이상 2 이하. 그래서 10개가 나오는 거 맞네. 됐네, 그지?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갈게. 여기가 마이너스 8. 그럼 마이너스 8까지 돼버리면 되니 안 되니? 11개가 돼버리니까 안 되겠지.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8의 지점이 여기래. 그러면 우리가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8에서 안 만나게 이렇게 되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정수는 마이너스 7부터 2까지 들어간다. 괜찮으시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끝났어. 잘 봐. 우리는 m의 최소값이래. 여기서 m이라는 것은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기울기가 더 커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기울기의 최소값은 결국 요 지점일 때, 결국 요 지점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죠. 마이너스 3분의 2 f의 마이너스 7. 이 점일 때가 기울기 m 값의 가장 최소값이다. 자, f의 마이너스 7 얼마니? 마이너스 7 집어넣으면 얼마니? f의 마이너스 7. 저기 있잖아, fx. 아, 저 대답 안 하고 쳐다보는 것만 봐라. 저, 씨. 죽는다, 너. 어? 27? 얘 27이야? 그러면 요 값이, y 값이 얼마니? 맞아? 그럼 마이너스 18 되겠네?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8하고 2, 0을 지나는 기울기를 구하면 되죠? x의 증가량이 얼마입니까? 9 증가했을 때 y의 증가량이 얼마니? 18 증가했지? 그러면 m 값의 최소값은 2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아, 요거 되게 좀 좋은 문제인 것 같아. 물론 어렵긴 해. 근데 그래도 눈에 한 번, 한두 번씩 봐놓은 거랑 안 보는 거랑 굉장히 큰 차이야. 자, 좀 쉬었다 하자. 와우. 네. 자, 142번은, 일단 2차 방정식이니까 첫 번째 출발로 K 값은 0이 될 수 없다. 그러면 K 값이 양수면 아래로 볼록, K 값이 음수면 위로 볼록, 이렇게 되는 경우밖에 없네. 축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상 판단해 볼게.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1이고 2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한 근은 요 사이에서 존재해야 되고 다른 한 근은 요 사이에서 존재해야 된다. 맞죠?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일지 위로 볼록일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힌트가 문제 지문상에 있죠? 저 2차식에 확실한 숫자가 나와 있는 건 뭡니까? 상수항이 마이너스 5지. 그럼 상수항이 마이너스 5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y절편이 마이너스 5야.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5라는 지점을 무조건 지나야 돼. 그러면 위로 볼록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한근 알파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 한근 베타는 1과 2 사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는 게 확정적으로 결정이 나버리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풀 거는 하나는 0보다 작고 하나는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되면은 두 근이 다른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자, 두 근이 만약에 높아심에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나왔을 때는 판별식, F, 그 다음에 축, 이거에 대해서 세 개의 공통 범위를 해야 되지만 다른 위치면 함수값에 대한 것만 판단하면 됩니다. 뭐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겠는데 같은 위치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어떤 함수값에 대해서 판단해야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이 4개, 주어진 기준이 되는 이 4개의 숫자에 대한 함수값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x축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크다. 그래서 저식을 fx라고 놨을 때 f-1은 0보다 크다. 근데 0은
무조건 마이너스 5 아래쪽에 있는 게 확정적으로 결정났으니까 얘는 솔직히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었을 때는 x축 아래쪽에 있죠? 그러면 f의 1은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2는 0보다 크죠? f의 2는 0보다 크다. 그래서 이 세 개를 k에 관한 2차식을 인수분해해가지고 뭘 다 써가지고 공통범위. 자, 요거까지 적어놓고 세 개의 공통범위라는 것까지만 적어놓고 푸는 것은 나중에 풀도록 합니다. 동훈아 왜 이렇게 피곤해? 잠 못 잤니? 잠은 학교에서 자야지. 이따가는 요거 답 내는 시간도 좀 줄게. 답 내다가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다른 거 또 있으십니까? 140번? 오케이. 얘도 스매싱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 시우야, 제가 순허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 루트 안에 들어있는 값이 0보다 작아야지 순허수가 되겠네? 맞죠? 그러면 그거는 이거야. 지금 얘가 2차 식이란 말이 없잖아.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야 돼. A 값이 0이면 저 식은 루트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순허수가 되네? 그럼 얘는 되는 거야. 또는 만약에 A 값이 0이 아니어서 2차식이 된다라고 하면 A제곱 플러스 6A 그 다음에 X 플러스 3A 마이너스 4 얘가 0보다 작은 음수여야지만 쟤는 순허수가 될 것이다. 이해되죠? 그래서 보통 얘를 많이 빼먹어서 많이 틀리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항상 0보다 작으려면 AX의 제곱이다. 그죠? 항상 0보다 작으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지만 항상 0보다 작은 음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최고차인 계수 A 값이 0보다 작고 2고 그 다음에 4분의 D 쓴 판별식도 0보다 작아야 된다. 요걸 가주면 되겠네. 자, 판별식 4분의 D 써볼까? B' 제곱하면 9A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마이너스 3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A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네. 6A죠? 2A로 묶으면 3A 플러스 2 이렇게 되면서 0보다 작다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더 크고 그 다음에 0보다 작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이쪽 작은 틀 안에서 생각하면 이거 두 개의 공통 범위를 해야 되겠죠? 겹쳐지는 이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든 공통 범위는 얘가 답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또는 합하는 거야. A가 0이어도 된다며. 그러면 얘를 합해서 나온 최종적인 범위는 여기다가 는을 붙인 얘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A가 0 이하 붙어 있는 그것만 봐도 두 군데 있구나. 일단 답은 3번 되겠죠. 3번. 어? 141번 했니? 오, 내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나왔네. 자, 141번 가볼게. 얘가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근의 위치 중에서 같은 위치를 의미하는 거야. 같은 위치. 같은 위치면 판별식
그 다음에 F, 그리고 축. 요 세 가지를 다 해줘야 된다고 얘기했다. 일단, 인수분해가 미지수, 없애게 하는 3차식이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되죠? 그래서 쟤를 인수분해하면은 얘가 식이 x 플러스 1, 그리고 x의 제곱, 소가로 해야 되겠다. x의 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k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대. 자, 그러면 x의 값을 우리가 지정을 해보자. 얘는 마이너스 1로 확정적이고 얘는 모르니까 알파하고 베타라고 이렇게 놔볼게. 두 개. 자, 그러면 일단 1보다 작은 한근은 여기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 얘는 결국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 두 개가 같을 수 없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요 식만 판단한다면, 그래서 요 식을 fx라고 놓는 거야. fx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림상 판단하면 어떻게 되냐면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1이 있는데 1보다 더 크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돼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가 fx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림상.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거 같은 위치는 뭐부터 하시오? 판별식. 얘는 서로 달라야 되네. 그러면 4분의 d가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b'의 제곱 하면 9, 마이너스 ac 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3. 얘가 0보다 크다. 따라서 k 값은 12보다 작다. 첫 번째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f를 하랬죠. f. 그러면 우리는 f라는 건 항상 나와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집어넣으면 0보다 크네. 그럼 f의 1은 0보다 크다. 얘를 두 번째로 해줘야 되겠죠. 괜찮죠? 그럼 요 식에다가 1 집어넣었더니 k 하고 마이너스 8, 얘가 0보다 크다. 따라서 k 값은 8보다 크다. 그 다음 세 번째 축. 자, 요 식에서 축은 3이야. 요 축 3. 축 3이라는 것은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1보다 크다. 그럼 얘는 성립하고 있으니까 서술형 때문에 k 값에 상관없이 성립하니까 k는 모든 실수. 그럼 우리는 이 세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8보다 크고 k 값은 12보다 작다. 그러면 9 플러스 10 플러스 11 이렇게 해서 30이라는 정답이 이렇게 나오겠죠. 오, 잘됐다. 다른 위치도 한번 설명하고 싶었는데 나왔네. 그래도 됐니? (144번은) 풀어졌니? 그냥 넘겨가지고 판별식이 0이야 이런 거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요것도 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볼게.
물론 판별식으로 서술형을 써서 MN인가? 그 어떤 문자의 관계를 가지고 뭔가 풀이를 하면 되는데 그래프적인 해석을 가볼게. 21번이면 얘도 킬러 문항이 되겠죠? 자, 일단 아래로 볼록이 있고 위로 볼록이 있고, 일단 위로 볼록이 되는 것은 축이 2분의 3이고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은 축이 2분의 1이야. 그러면 이렇게 돼서 2분의 1에서 축이 있고 2분의 3에서 축이 있다, 이런 식의 그래프가 만약에 나왔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보다 이상이고 얘보다 이하인 그래프는 무수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MN을 값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떨 때 저 MN이 딱 나오냐면, 이거는 딱 한 가지 요건밖에 없어. 이 문제 너무 많이 나오는데,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을 할 때 위로 볼록이 이렇게 되고 아래로 볼록이 이렇게 되면서 두 그래프는 딱 한 점에서 접하는 그림밖에 안 나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가운데 있는 건 보라색으로 할게. 직선. 이 직선이 이렇게 되면서 두 곳에서 다 접하는 이 한 그림밖에 없다. 요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물론 판별식으로 해도 돼. 근데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요 관계를 요렇게 설명해 줄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지금 접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교점이 발생했단 말이야. 교점이 발생했다는 것은 연립을 하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연립을 할게. 얘가 서로 같다라고 해서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서 2로 나눌게. 0 되고 x의 제곱 될 것이고,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2x가 될 것이고,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이 되겠네. 그럼 얘는 x-1의 완전 제곱이 되어버리겠네. 그럼 결국 요 점의 x좌표가 뭐란 뜻이냐면 1이란 뜻이야. x값이 1에서 접하고 있다.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 y값은 어떻게 찾냐면, 그 1을 여기에 집어넣든 똑같은 함수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얘는 1,4라는 게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y는 mx 플러스 n에서 이 1,4를 집어넣으면 4는 m 플러스 n, 그래서 요 n 대신에 우리는 뭘 집어넣을 수 있니? 마이너스 m 플러스 4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겠네.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뭘 할 거냐면, y는 mx 마이너스 m 플러스 4, 얘와 노란색과 연립을 하든 주황색과 연립을 하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노란색과 연립을 할게, 주황색과 연립할게.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얘가 판별식 d는 0을 딱 써버리면 접하니까, 그러면 m 값이 딱 튀어나올 거야. 그러면 m 값이 튀어나오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n 값이 얼마이다 라는 게 금방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써주긴 해야 돼. 이렇게 해버리면 그 판별식 써서 하는 풀이보다는 훨씬 더 간단할 거야. 근데 저 그림일 때밖에 없어, 무조건. 그래서 다른 그림일 때 절대 안 나와. 여태까지 기출 나온 거 다 접하는 그림밖에 없어. 됐니? 너희들 중에 미적분 원 한 사람 없지? 얘들 솔직히 미적분 원을 하면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쉽거든? 그래서 이렇게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 d는 0을 솔직히 안 써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요거를 하나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봐요.
너희가 이제 그 2학년 2학기 때 가면은 미적분 1이라는 과정을 갈 거야. 그때 미분하고 적분을 하는 건데, 미분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많이 할 거거든? 자, 어떤 fx가 예를 들어서 뭐 x의 n제곱 몇 제곱이 될지 몰라.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볼게. ax의 n제곱이라고 할게. 그럼 미분한다는 것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fx에 이렇게 프라임을 딱 붙이는 거거든. 그러면 이 식을 미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지수를 앞쪽 계수에 곱해. 그리고 지수를 1을 빼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미분한 게, 얘가 이 미분한 식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한 식이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 식 중에 아무거나 얘를 가져와 볼게. 쟤를 fx라고 놨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게 있네. 그럼 미분을 해보는 거야. f 프라임 x라고 할 거야. 얘 지수를 앞쪽 1에다가 곱하니까 2가 되고, x 지수 1 빼니까 뭐가 되겠니? 1제곱 됐지? 그 다음에 여기는 지수가 뭐야? 1이지. 그럼 1을 앞쪽에 곱해줘봤자 똑같지? 하면서 지수 1 빼면 뭐가 되니? 0제곱 되네? x의 0제곱이 얼마니? 뭐의 0제곱은 항상 1이거든? 그러면 얘는 1이 돼버려. 그럼 얘는 x의 0제곱이라고 표시할 수 있겠지, 상수항은? 그러면 얘를 곱해주면 0 돼버리거든? 미분하면 상수항은 항상 사라져. 그 다음에 1차는 1차항의 개수만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야. 얘가 미분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한 식이거든? 그래서 이 식을 할 때 이렇게 하는 방법만 하면은, 그러면 m값, 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접점의 x좌표야. 그러면 m이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인데 f'에 x값 1을 집어넣었을 때야. 그럼 1 집어넣으면 1 나오겠죠? 그럼 m은 판별식 안 쓰고 1 나오고, 1 집어넣으면 얘는 3 나오고,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gx라고 해보자. 시우야, 미분 연습해 볼게. g'x는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하면 끝나겠지? 그러면 x값이 여기도 1이네. 1 집어넣어도 1 나오는 거 똑같잖아, 그치? 이해되겠죠? 요런 방법 하면은 접선의 2차 함수에서 접선의 기울기 구할 때 더 판별식 안 쓰고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했다. 너희는 미분 안 했으니까. 필기 할 거 있으면 하시고. 힘들다. 어려운 문제만 하니까. 어, 30분이네. 또 있니? 이 1차 힌트를 줄 문제를 좀 생각을 해 볼게. 그리고 디귿도 하나 가볼게. 기억, 니은 해석하는 것까지 해서 139번이 되겠죠? 디귿이 좀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인데 번호는 안 보여도 되겠다. 이렇게 할게. 디귿에서 우리가 해석하는 걸 해볼게. 기억, 니은 나중에 해석 안 되면 얘기하시고. 자, 디귿 해석할 때 요것도 식으로 하지 말고 요 그래프로 갈게. 자, 두 개의 그래프를 따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 아까 전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 식이 직선의 방정식이야. 우변이 직선의 방정식인데 얘는 x에다가 a 집어넣으면 요 y는으로 만들었을 때 a 집어넣었을 때 0이 되고 k 값은 알 수 없다. 일단은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 자, 그럼 k가 0이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세 가지를 경우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쟤는 a, 0을 항상 지나는 거야. 그런데 그 a라는 것은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만 존재를 하겠대. 그러면 요 사이에서 존재하겠대.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그럼 a가 만약에 내가 그냥 하나 요렇게 지정을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그래프면 k 값이 0보다 클 때야. 그런데 k가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k 값이 0일 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버리면 k 값이 0보다 작을 때다라고 세 가지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됐죠? 일단 요 그래프 그려 놓으시고, 기억 니은은 풀이가 그렇게 길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림 그렇게 크게 그릴 필요 없어. 작게 그려. 자기가 알아볼 수 있게끔만 그리면 되지 뭐. 됐니? 자, 그럼 이제 해석할 거는 뭐냐면 노란색이 주황색보다 이하에 있는 범위에서, 그러면 일단 k 값이 0보다 크면은 노란색이 주황색보다 이하에 있는 범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그지? 자, 하나만 먼저 보면 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 값이 항상 존재할까? 이렇게 되니까 정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는 뜻이야. 그럼 요 부분에는 어떤 정수가 무조건 들어있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3이라는 정수가 무조건 들어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는 0일 때를 판단해봐. 는 0일 때를 판단해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뭐니? 주황색보다 노란색이 더 밑에 있는 범위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은 무수히 많은이 아니구나. 0도 들어있고 1도 들어있고 몇 개 있다, 그지? 그럼 존재하네. 그 다음에 k 값이 음수일 때면 노란색이 주황색보다 아래쪽에 있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러면 x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는 다른 건 몰라도 마이너스 3이 확실하게 들어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a 위치가 어디 있더라도 정수는 반드시 적어도 하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디귿이 참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식, 1차식 이렇게 나왔을 때 뭔가 괄호로 묶여 있다라면 그래프로 푸는 방법을 좀 생각해 주면 조금 더 편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날 보고 하품한다 저거. 와, 호준이에 이어서 너까지 막 나가네 이제. 다 그래졌니? 자, 143번 갈게. 잘 봐요. 대략적인 1차 힌트 정도로 가볼게. 풀이가 너무 길어서.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자연수다. 알파 이상 베타 이하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는 3개다. 자, 일단 먼저 생각을 해봐. 베타에서 알파를 뺐는데 자연수래. 그럼 베타가 더 크다라고 가정해 볼게. 그럼 베타와 알파는 정수들이니? 아니면 뭔데? 얘기해 줘봐. 분수? 얘기해 봐.
네, 소수점으로 얘기해봐, 그러면. 편하게. 3.5랑 마이너스 0.5. 그럼 3.5에서 마이너스 0.5로 빼면 4. 자연수 나오네. 저게 이 문제를 푸는데 핵심이거든? 저게? 대부분 애들이 전부 다 알파, 베타를 정수로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서 뭔가 조건이 안 맞는 게 안 나오는 거거든? 자, 그래서 갈게. 일단은 얘를 일단 여기에서 해와 여기에서 해가 두 가지가 나올 건데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3a라는 해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사이값 부등호잖아, 그지? 근데 어떤 게 큰지 모르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지 아니면 얘가 두 개가 바뀔지 알 수 없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두 개의 조건으로 나눠줘야 돼. 그럼 예를 들어보자. 얘가 얘보다 더 작다.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 그림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얘가 알파가 될 것이고 얘가 베타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여기까지 이렇게 쭉 만들게.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경우 띄어서 여기가 두 번째 경우 이런 식으로 풀이가 들어갈 거라고 대충 공간을 넉넉하게 좀 잡아봐봐. 정확하게 한 절반 정도 나눠가지고. 아, 흰색이 없네. 아, 여기 있네. 됐습니까? 자, 이쪽에서 약간 작업을 하고 갈게. 요 식에 대해서 먼저 판단해 볼게. 요거. 2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5a. 얘가 0보다 작은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a 값이 0보다 크고 5보다 작을 때. 그러면 왼쪽에 있는 제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가 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3a가 베타가 될 것이다. 그러면 반대가 되는 경우 같을 수는 없어. 무조건 저 범위가 나와야 되니까 반대가 되니까 a 값이 0보다 작다 또는 a 값이 5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면 요 두 개가 바뀌어 버린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가 2분의 3a 그 다음 여기가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는 경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됐니? 자, 일단 요거는 해놓을게. 베타에서 알파 빼면 이렇게 되겠죠. 뭐 부호가 반대니까. 자, 가 끝났다. 가에서 약간 힌트를 얻었어. 잘 봐요. 정수의 개수가 3개 들어가야 된대. 자, 요거를 잘 봐야 돼. 일단 지울까? 수직선이 있어. 어떤 하나, 둘, 셋. 이 3개의 정수를 하게 하고 싶대. 그러면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면 만약에 알파 베타가 정수면 1, 2, 3, 3개 들어가는 거 맞죠? 됐니? 그러면 베타에서 알파를 뺀 값이 얼마가 되는 거니? 2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알파, 베타가 정수이면 이 차이가 2가 된다. 근데 잘 봐.
아까 시우가 얘기한 대로 알파 베타가 정수가 아니래. 그러면 알파가 0.5. 근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자연수여야 됐으니까 3개를 포함하려면 베타는 3.5.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거 2개 빼면은 자연수 나오는 거 맞고 이 사이에 자연수가 3개 들어있는 거 맞죠? 그러면 정수가 아니면 이 차이는 3이 돼버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찾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 자, 이것 때문에 별표를 친 거야. 요런 예도 한번 작게 좀 적어 놓으면 되겠다. 오늘 풀이는 다 못하지만 그래도 일부분은 할게. 괄호 2는 못할 수도 있어. 저 수직선은 지울 거라서 어디다가 좀 적어 놓으면 좋겠다. 그 다음 풀이 과정이 되게 길진 않아. 저 보라색 부분이 진짜 큰 역할을 해. 근데 저거 너희 대수가도 나오고 미적분 1가도 나오고 미적분 2가도 똑같이 나와. 이거 되게 많이 나와. 이 표현 수능이 잘 나온다는 거지. 되었습니까? 자, 간단하게 빨리 가도록 할게. 잘 봐요. 수직선 지운다. 자, 일단 이 주황색으로 생각해 보자. 여기에 4가 되지? 그럼 얘 넘어오면 0 되고 a제곱 마이너스 5a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a 값에 따라서 a 값이 어떻게 돼야 되지? 한 번에 좀 깜깜하게 적으면 좋겠는데. a 값이 1 또는 4 이렇게 적을게. 자,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야. 그때 알파하고 베타가 얼마인지를 가볼게. 1 집어넣으면 뭐 되니? 베타 정수 아니지? 우리는 정수라는 가정에서 했는데 안 되잖아. 그럼 얘는 아닌 거야. 베타가 지금 2분의 3이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4. 베타에다가 4 집어넣으니까 12 나누기 2. 6 나오네? 그 다음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8 맞죠? 그 8, 4가 나오네? 그러면 알파, 베타가 정수가 나오는 거 맞네? 그럼 우리가 찾는 A 값은 4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해야 돼서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 다음, 요 식에서도, 3이네? 그러면 얘하고 서로 같다니까 6 되죠? 넘어오면 A제곱 마이너스 5A 그 다음에 플러스 6은 0이네. 그러면 A의 값은 2 또는 3 되겠죠? 그러면 2 집어넣으면 얘가 베타가 3으로 정수가 돼버리죠? 그러면 정수가 아닌 가정에서 얘는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럼 3 집어넣어야 되겠지?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6이니까 알파는 2분의 3. 정수 아닌 거 맞고,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9. 정수 아닌 거 맞고, 그럼 A 값 3. 또 하나 구해졌는데, 그럼 3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1번에서 한 작업을 요 2번에서 똑같이 하면 돼. 여기서도 얘가 2일 때, 여기에 3일 때. 그러면 A 값이 더 나오면 더 더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아까 그 수직선 그림이 이해가 돼야 돼.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최대한 좀 이렇게 깔끔하게 적어주려는데 좀 지저분하다. 그래서 너희는 요 2번은 숙제로 한번 해와 봐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복합적인 모의고사 문제가 복합적인 개념을 다 생각을 해야 돼서 어려워. 풀이하는 게. 그렇지만 연습해 놓은 거랑 안 해놓은 거랑 나중에 큰 차이야 진짜. 힘든 건 압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들이 계속 이제 어려운 킬러 문항들을 모의고사에서 좀 갖다 쓰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연습을 해 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숙제는 A1, A2도 하지 말자. 그냥 순열조합 하지 말고 내신 대비 교재 여태까지 비웠던 거 좀 오답 좀 하시고, 스매싱 1권이랑 그 다음에 2권에서 레벨 3나 좀 틀렸던 것들 오답하는 요런 걸로 할게. 월요일날 그렇게만 하자. 오케이. 촬영은 여기까지 할게. 아이쿠야.